자,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오늘 좀 잘 못 간다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가 그 종목이 움직이면은 바로 공략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먼저 조선입니다. 7월 수주 1위고요. 1월에서 7월도 2008년도 이후 최대입니다. 글로벌 발주량이요. 45% 수주. 3개월 연속 1위고요. 그래서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이후에 5개월째 증가하고 있고 전년비 대비해서 34% 이상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매출에 반영되지가 않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조선주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선주 하면은 뭐가 있나요? 당연히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대우조선해양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지주식님께서 현대중공업 지주 장기 보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IPO를 하잖아요. 그럼 지분가치 반영이라는 이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도 안 그래도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자료를 제가 캐치를 안 해놨네요. 자, 제가 그럼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볼게요. 텔레그램 가입이 돼 있으시죠? 자, 텔레그램을 옮기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요, 지금 현재 가격은요, 저평가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지금 아주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요약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글을 썼다기보다는 리포트를 보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요걸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무료 공부방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올라왔죠? 체크를 안 했네. 전 체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올라갔죠? 네. 현대중공업 지주를 올렸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지주 저류의 매수 기회 대표적인 저평가 배당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이제 어떤 그 증권사의 리포트를 요약을 하는 건데, 이전 보고서의 발행 시점 대비 NAV가 23% 상승한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할인율 30%를 기준으로 신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10만 원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2년간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으로 NAV는 54% 상승했으나 주가는 오히려 제자리에 머무른 상태다. 이러한 괴리 상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전망한다.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모습. 과거에도 공시를 통해 배당 성향 70%를 유지. 배당 성향 70%가요. 대단히 높은 거예요. 배당 성향 30%만 돼도요.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근데 70%를 유지를 하고 자회사의 경우에는 여건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배당 수량을 30%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배당 수량을 70%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회사는 30%를 운영하는 게 목표래요.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중간 배당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 주당 배당금 규모가 1,850원입니다. 자회사 전반에 걸쳐 우호적 영업 환경이 지속되는 모습, 정유화, 건설기계, 전기장비 부분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지속 중이며 조선해양 부분에서도 성과 상승 및 수주 물량 확대가 지속 중, 결과적으로 자회사의 주가 상승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NAV 상승 전망.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싸다는 거잖아요. 그죠? 싸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이 가격이 저평가일 때, 저렴할 때 줍줍 이렇게 사서 중장기로 투자를 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월봉, 데이터가 많이 나오나요? 지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거예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주가는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는데, 떨어질 때 엄청나게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염려스럽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빠져서 염려스럽잖아요. 어느 순간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네, 다른 겁니다. 현대중공업 9월에 상장한다는데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가 현대중공업이에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선과 관련해서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공모주는 바로 안 사고 바닥 확인하며 매집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공모주를 바로 안 사고 공모주가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되면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있다가 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닥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식을 사서 모으면은 큰 폭의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코프로라든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청약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요. 상장 후에 공모가 기준에서 분석을 해서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과도한 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공모주 신규 상장주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노란풍선 얘기를 했죠. 여행주 중에서 왜 하필이면 노란풍선을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신규 상장을 통해서 구주 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회사가 확보했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노란풍선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완전 바닥 찍고 급등하고 무상증자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불안해하는 게 재무적 안정성인데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노란풍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액분 전에 1815원에서 결국은 16,000원까지 갔으니까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뭐 얘기하냐면 하나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투어. 왜 하나투어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투어가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 절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나투어가 노란풍선 다음에 선호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조선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때 TK 케미칼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SM 상선 상장 이슈로 인해서 지분가치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조선주가 올라올 때 SM 상선에 대한 상장 이슈가 더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지분을 갖고 있는 TK 케미칼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나 TK 케미칼뿐만 아니라 조선주까지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죠. 근데 TK 케미칼에서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재무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회사 자체에 단순하게 SM 뭐 상선 이게 아니라 TK 케미칼 자체로서의 영업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2,000에서 6,8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리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든가 하셔야 되는 거고, 중장기 관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시 SM 상선이 부각이 되고 조선업종이 부각이 되고 해당 기업이 지금 지난 1월달에 흑자 전환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했잖아요. 흑자 전환했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분기 실적이 좋냐, 3분기 실적이 좋냐, 4분기 실적이 좋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TK 케미칼이 지금 고평가 국면이 돼 있어요. 그 재무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추가로 더 살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올해 4분기에 D램 가격 꺾인다. 최다 5% 전망. 이게 무슨 얘기죠? 외국의 증권사에서요 리포트를 냈습니다. 올해 4분기에 D램 가격이 꺾이는데 최대 5%까지 하락한다. 올 상반기 내내 상승했던 D램이 4분기 하락 전망이다. D램 공급업체들 재고 조정을 위해서 가격 인하에 나선다. 가격 빠진다는 거잖아요. D램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당연히 반도체주가 약세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7만전자, 8만전자 왔다 갔다 하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발생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져가지고 가격 메리트를 발산시키고 그 다음에 저가에 추가 매수를 해주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못 올라가는 주식 위에서 고공행진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있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고통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추가로 더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현재 지금 이 정도면요 과매도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거예요. 과매도 국면이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시점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시점에 저는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5만원까지 갔다가 10만원까지 빠졌는데 더 빠져주면 오히려 강한 어떤 반등의 기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추가로 더 사는 전략을 구사를 하시라는 거죠. 버리지 마시고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부담일 뿐인 거죠. SK하이닉스 추가 매수 시점을 못 잡겠어요. 잡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겠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살 때 됐네 이런 느낌을 전달해 드리지 않겠어요, 처음처럼님? 그죠? 스탠다드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가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조급하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또 잡아드린다고 말씀 못 드려도 잡아질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종합반도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DB하이텍도 많이 빠졌잖아요. DB하이텍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빠졌을 때 추가로 매수해주는 센스 전략을 통해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달러 금리 강세, 바이든 추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예산안 상원 통과, 인프라 투자 기대감, 테이퍼링 가능성에 국채 금리가 3.4%까지 상승했다. 그럼 은행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어떻게 됐나요? 우리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종목인 신한지주 한번 보고, 하나금융지주 보고, 지방은행 좀 볼게요. 우리가 늘 봤는데 신한지주, 네, 기관들이 한 17만 주 정도 들어왔네요. 하나금융지주 볼게요. 늘 체크를 하면서 붙는다 싶으면 따라 붙는 거예요. 강했죠. 그죠? 하나금융지주는 조금 더 강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외국인 기관들, 외국인이 21만 주, 기관이 19만 6천 주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흐름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금융지주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BNK가 제일 저평가라고 얘기를 했죠. 부산은행, 경남은행, 옛날에 경남은행. 자, 어때요? 흐름 괜찮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추세를 잡아내고 있어요. 예. 추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단번에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빠르게 안 움직인다고 해서 베팅을 못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꾸준하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 은행주라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자, 국채금리가 단기금리가 있고요. 10년물 이렇게 장기금리가 있어요. 이렇게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은 은행주가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은행주한테 좋대요. 그래서 은행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도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도 좀 보고 있는데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옵션 만기일. 네. 내일 변동성이 좀 있겠죠. 그죠?